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한 30대 주부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배가 부를 때 비로소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죠. 누군가의 호의를 듬뿍 받을 때, 또 갑자기 돈이 많아졌을 때처럼요. 사람은 없을 때보다 오히려 여유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셔야 본성이 나온다는 말처럼요. 저는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너무도 실망스러운 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냉동설비 회사를 30년 넘게 운영해 오셨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올린 견고함 덕분에 회사는 지역 내에서 매우 안정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았죠. 아버지는 성실함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하셔서 신세를 진 많은 직원들이 감사함을 표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성실함과 인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5살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3살 연상의 남편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힘든 일은 자신이 감내하면서도 생색조차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호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남편이 먼저 고백을 해왔고 우리는 2년의 연애 끝에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서울이었다면 불가능한 금액이었지만 저희 지역은 서울만큼 집값이 비싸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부모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하며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시댁 형편은 넉넉지 않았고 남편은 가족을 돕느라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기에 저희 부모님의 지원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결혼 후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것이죠. 다른 회사 면접에서 계속 낙방하던 남편은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남편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르겠지만 우리 회사로 와서 일해보겠나? 아버지는 사위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남편은 육체노동이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 잘 적응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남편을 기특하게 여기시며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자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는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급을 올려주시고 생활비로 1,000만 원을 따로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저와 저희 가족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시댁은 한때 시부모님께서 다단계에 빠져 빚더미에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의 누나는 대학을 포기해야 했고 집안에 대한 원망이 커져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은 홀로 어려워진 집을 부양하며 어린 동생의 용돈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은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조건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께 죄송함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끼셨고 저희가 용돈을 드리면 부담스러워하시며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부잣집 딸을 가난한 집에 시집 보내 송구하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죠. 그런 시부모님의 진심을 알기에 저는 더욱더 두 분께 잘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노력과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사업은 순조롭게 자리 잡았고 남편은 8년 만에 독립하여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을 위해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들을 소개해주고 사업 노하우도 전부 전수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도움에 감사하며 사업을 키워나갔고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은 예전 아버지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납기일을 어기고 고객에게 돈만 주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죠. 아버지는 남편을 불러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이르셨지만 남편은 아버지를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뜻대로 하려 했습니다. 성공에 취한 남편은 검소함을 버리고 사치에 빠졌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술을 마시고 1억 원짜리 외제차를 몰래 사는 등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설득하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이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협박까지 한다는 소문을 듣고 격노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을 불러 엄하게 꾸짖었지만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오히려 이제 우리도 똑같은 대표라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충고를 잔소리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시댁 식구들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했던 것과 달리 남편의 성공에 우쭐대며 저에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돈어른이 광호를 감시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시누이는 새언니보다 우리 오빠 능력이 월등하다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변하자 저는 큰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조건적인 친절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서방을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이서방이 정신 차릴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싹수가 노랗게 변했는지 확인해야겠다. 나를 좀 도와주렴. 아버지는 남편에게 회사가 사기를 당해 망하게 됐다는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에 동참하며 울먹이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집 팔아서 도와달라는 뜻 아니냐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나는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망한 집 딸이라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모두 잊은 그의 추악한 본성에 저는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남편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쳤고 남편은 지지 않고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충격에 빠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분노하시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치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저는 사업가다.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텐데 손해만 볼 짓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어진 아버지의 말에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한심한 놈, 내가 여태껏 너 시험한 거다. 이 멍청한 녀석아. 넌 나에게 속아 그 더러운 민낯을 내보인 거야. 내가 하도 배은망덕하게 바뀌어 가길래 고쳐 쓸 수 있는 싹수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야. 감히 우리 딸에게 이혼을 먼저 말해? 내가 하찮게 여기는 이 바닥 인맥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마. 아버지는 격분한 남편의 외침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묘수가 제 인생이 더 큰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제야 저희 집으로 찾아와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것이라며 남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냉정하게 남편을 밟기 시작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쌓아 올린 아버지의 인맥은 남편의 사업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거래처와 관계를 끊게 만들었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폐업 직전에는 한 직원의 제보로 세무조사를 받아 횡령과 배임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전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악말하며 저주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연 우리 아빠 혼자 힘으로 그렇게 됐을까? 그동안 사람들에게 잘하지 그랬어. 직원들을 막대하고 거래처들과 신뢰를 잃었으니 아무도 당신을 도울 생각을 안 했던 거잖아. 그렇게 끝까지 남 탓만 하며 살아봐. 당신 인생에 볕들 날이 오나? 저는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 아이들과 재산 분할, 양육비를 받아냈습니다. 전 남편의 한때 영광은 처참하게 빛을 잃었고 저와 제 아이들은 지금도 저희 부모님 집에서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조금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은인도 나타나는 법이라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람을 불신하는 것과 관계에 신중해지는 것의 차이를 깨닫고 앞으로는 경계를 잘 지키며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래야 제 아이들도 밝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넘칠 정도로 잘해줄 때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받은 것을 2배로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원수로 갚지 않는 당연한 도리를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